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굉장히 민감하고도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이거랍니다. 선생님, 예전보다 진짜 적게 먹어요. 근데 뱃살이 점점 늘어나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을 저도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평생을 유지하던 식사량, 운동 습관 그대로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허리띠가 조여오고 헐렁하던 바지가 꽉 끼기 시작하죠. 거울 속 복부는 부드럽던 곡선 대신 낯선 불룩함으로 채워지고요. 완전히 릴렉스하기 전에 이 영상이 유익하거나 편안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정말 그럴 가치가 있다고 느끼신다면요. 그리고 댓글로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현재 몇 시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세계 다양한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는 게 정말 기쁨이거든요. 그럼 조명을 끄고 선풍기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봅시다. 저는 올해로 75세가 된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젊은 시절엔 피부 속 콜라겐이 가장 큰 화두였지만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제 몸, 그리고 제 또래 여성들의 몸에서 복부 지방이라는 새로운 난제를 마주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적게 먹는데도 말이에요. 한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식사를 반으로 줄이면 당연히 배도 반으로 줄겠지. 하지만 그건 폐경기 이후에는 전혀 통하지 않는 이야기였죠. 의사인 저조차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식사량을 줄이자 체중은 미세하게 감소했지만 허리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두꺼워졌어요.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지만 과학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더군요. 폐경 이후 우리 몸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지방을 처리해요. 예전에는 엉덩이와 허벅지에 저장되던 지방이 이제는 복부로 집중됩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살이라 부르기엔 너무 복잡한 현상이에요. 복부 비만이라는 단어가 괜히 생긴 게 아니죠.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바로 지방 재배치예요. 연구에 따르면 폐경 이후 여성은 식사량이 같더라도 지방이 복부 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강해진다고 해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인슐린 감수성과 렙틴 반응성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이는 지방을 태우기보다는 저장하려는 몸의 메커니즘이 우위를 점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적게 먹어도 뱃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예요. 심지어 같은 양의 음식을 먹었을 때 젊을 때보다 지방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몸이 더 많은 것을 저장하려는 거죠. 특히 내장 지방, 보기 싫고 느끼기도 불편한 그 지방 말이에요. 게다가 이 내장 지방은 단순히 외모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건강 이슈예요. 내장 지방은 염증을 유발하고 심혈관 질환, 제2형 당뇨, 심지어 특정 암과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여기서 잠깐. 만약 지금 여러분이 왜 이렇게 됐을까 자책하고 있다면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이건 결코 개인의 게으름이나 의지력 부족 때문이 아니에요. 이는 생물학적인 변화, 즉 폐경이라는 인생의 전환점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체내 시스템의 변화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 변화가 자연스럽다고 해서 우리가 무력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떤 몸의 신호를 받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거기서부터 조금씩 전략을 세워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복부 지방은 단순히 미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몸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뭔가가 바뀌고 있어요. 라고. 에스트로겐이 줄어드는 그 순간 우리 몸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완전히 달라진 행동을 시작해요. 저는 이걸 몸의 반란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한동안 규칙적으로 작동하던 신진대사와 호르몬 조화가 갑자기 어긋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시작점에 있는 것이 바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위급감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에스트로겐은 생리주기 조절에만 관여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일을 합니다. 근육량 유지, 지방 분포 조절, 심혈관 보호,
그리고 뇌의 신경 전달에도 영향을 주죠. 말하자면 우리 몸의 전반적인 밸런스를 맞춰주는 종합 컨트롤 타워 같은 역할을 해온 거예요. 그런데 이 타워가 갑자기 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폐경기 이후 에스트로겐 수치는 급격히 떨어지고 동시에 복부 지방이 늘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요. 수많은 연구가 이 둘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에스트로겐은 우리가 지방을 주로 엉덩이와 허벅지에 저장하도록 유도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사라지면 지방은 방향을 바꿔 복부, 특히 내장 지방으로 이동합니다. 이건 단순한 체형 변화가 아닙니다. 복부 내장 지방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살집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활동적인 조직이에요. 대사적으로 활발한 지방이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내장 지방은 실제로 염증 유발 물질을 분비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며 혈압까지 상승시킬 수 있어요. 게다가 에스트로겐의 감소는 뇌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식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상하부의 변화를 일으켜 이전보다 쉽게 배고픔을 느끼게 만들죠. 먹고 싶은 게 뚝 끊겼던 시절이 그립다는 말을 제 환자들이 자주 해요. 참 얄궂죠. 줄어든 호르몬이 식욕은 늘리고 지방은 복부에 쌓이게 만든다니요. 그런데 이 모든 변화가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다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 몸은 몇 년에 걸쳐 천천히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거든요. 단 몇 개월 혹은 1에서 2년 안에 신체 구성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당황스럽고 때론 억울하게까지 느껴지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진료를 마치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왜 이런 배가 생겼을까 생각한 적이 많았죠. 예전엔 없던 복부의 단단한 둔덕, 그리고 피부 밑으로 느껴지는 이상한 무게감.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깨달았어요. 이건 노화가 아니라 호르몬 재조정의 시작이구나. 실제로 미국 내분비학회에서는 폐경기 여성의 체지방 변화와 에스트로겐 저하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단순한 나이살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거죠. 에스트로겐은 단지 월경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신진대사의 동기와 균형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몸은 지금 낯선 길을 걷고 있지만 그건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일 뿐이다. 라고요. 이 호르몬의 급변은 피할 수 없지만 대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물론 이런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뱃살이 사라지진 않아요. 하지만 원인을 이해하는 것은 방향을 잡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죠.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다음 선택을 시작할 수 있어요. 내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면 덜 두렵고 덜 억울해지니까요. 몸이 바뀌는 걸 느낀 건 사실 호르몬 변화보다 더 빨랐어요.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조금 더 무겁게 느껴지고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다 팔을 들었을 때 피부 밑에 있던 탄탄함이 살짝 물렁해진 걸 느끼죠. 저는 그 느낌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근육이 줄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주 직감적으로 깨달았거든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들어요. 이건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현상이지만 폐경 이후 여성에게는 더 빠르게 나타납니다. 근육이 줄면 당연히 기초대사량,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 소비되는 에너지 양도 감소하죠. 이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전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생활해도 예전보다 훨씬 적은 열량을 소비하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문제는 단순히 근육이 줄었다는 데 그치지 않아요. 더 무서운 건 그 자리를 지방이 대신 차지한다는 점이죠. 특히나 그 지방이 뱃속, 그러니까 내장 주변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몸무게는 별로 변하지 않았는데 허리 둘레가 늘어나는 그 황당한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실제로 사르코페니아라는 용어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근육 손실 현상을 말하는데 이 사르코페니아는 폐경기 여성에게 매우 빠르게 찾아옵니다. 특히 운동을 꾸준히 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더 심하죠. 문제는 이 근육 손실이 단순히 힘이 빠지는 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바로 대사 기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단순한 힘의 저장소가 아니에요. 그건 마치 열을 태우는 화덕 같은 역할을 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에너지를 사용해주는 곳이 바로 근육이죠. 그런데 그 화덕이 점점 작아지고 연료는 그대로 혹은 더 많아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연료가 쌓이는 건 당연하고 결국 그것이 복부 비만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쯤 되면 이렇게 묻고 싶으실 거예요. 그럼 운동하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폐경기 이후엔 의욕 자체가 줄어들고 피로가 빨리 오고 이전보다 회복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운동을 꾸준히 지속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무릎 관절이나 허리 통증 때문에 걷기조차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능하면 매일 20분씩이라도 걷고 주 2에서 3회는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라고 권해드려요. 제가 추천하는 운동 중 하나는 벽 밀기예요. 아주 간단하지만 발, 어깨, 복부의 근육을 동시에 사용하는 동작이죠. 무엇보다도 부상의 위험이 거의 없고 실내에서 손쉽게 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을 탓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게을러서 그렇겠지. 아니에요. 우리 몸은 지금도 아주 열심히 변화에 적응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 변화의 속도가 우리가 인식할 수 없을 만큼 조용하고도 꾸준하다는 거죠. 그러니 복부에 지방이 쌓인다고 해서 단지 외모의 문제로 여기지 마세요. 이것은 내 몸의 근육과 대사의 변화가 반영된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필요는 없죠. 작은 변화라도 시작하면 다시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더 유연하고 회복력도 강하니까요. 한동안 저는 진심으로 이렇게 믿었어요. 적게 먹으면 당연히 살이 빠지겠지. 의사로서도 여성으로서도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왔죠. 하지만 폐경 이후에는 그 공식을 철저히 깨뜨려야 한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적게 먹는 것만으로는, 아니 어쩌면 적게 먹는 것 때문에 뱃살이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정말 그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 몸은 똑똑하면서도 꽤나 보수적인 시스템이에요. 에너지가 줄어들면 몸은 생존을 위해 그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기초대사량을 더 줄이고 저장을 우선시하죠. 적게 먹는 순간 몸은 위험해, 저장하자 라는 모드로 전환돼요. 바로 이때 지방은 특히 복부에 집중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함정은 많은 분들이 식사를 줄이면서 단백질이나 필수 영양소까지 같이 줄여버린다는 거예요. 배를 채우기 위해 저칼로리 간식이나 탄수화물 위주의 음식만 먹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저도 한동안 그랬습니다. 아침엔 바나나 하나, 점심엔 샐러드, 저녁엔 밥 한 공기. 그런데 그런 식단은 잠깐 체중은 빠질 수 있지만 오히려 복부 지방은 더 단단해지고 늘어났어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무리한 저칼로리 식단은 복부 지방을 줄이기보다는 체내 염증을 유발하고 근육 손실을 가속화해요. 특히 렙틴과 그렐린 같은 식욕 호르몬의 균형을 무너뜨리게 되죠. 이 호르몬들은 우리가 포만감을 느끼고 식욕을 조절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지나치게 적은 식사량은 오히려 폭식을 유발하거나 에너지 효율을 높여 지방 축적을 유도할 수 있어요. 제가 진료실에서 마주한 분들 중 적게 먹으면서도 뱃살이 늘어 고민하는 분들 대부분은 단백질 섭취가 턱없이 부족했어요. 고기요? 안 먹어요. 살찔까 봐. 하지만 그 고정관념이야말로 함정이에요. 폐경 이후에 몸은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 손실이 가속화되고 결국 지방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체중 숫자는 거의 의미가 없어지죠. 예를 들어 몸무게는 55kg으로 유지되는데 그 안에서 지방 비율이 35% 이상으로 올라가면 겉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옛날 옷이 맞지 않고 허리띠 구멍이 점점 바깥쪽으로 옮겨가요. 그리고 거울 속 배는 마치 풍선처럼 부풀어 있죠.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체중계보다 거울을 더 믿게 됐어요. 그리고 숫자보다는 느낌에 집중하기로 했죠. 오늘 아침 아랫배가 전보다 덜 무거운가? 앉았을 때 허리가 덜 답답한가?
이런 감각들이 오히려 더 정직하더라고요. 또 하나,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착각은 단식이에요. 하루 한 끼, 혹은 16대 8 간헐적 단식 같은 유행하는 방식들이 폐경기 이후 여성에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 방식이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을 자극하고 불규칙한 혈당 변화로 복부 지방을 더 고착시킬 수 있다는 연구도 있어요. 물론 모든 다이어트 방식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무조건 적게 먹는 것 이 해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숫자가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원합니다. 영양이 균형 잡힌 식단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게 결국 복부 지방을 조절하고 노화를 완화하는 첫걸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 다이어트를 다시 정의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적게 먹는 게 아니라 제대로 먹는 것. 뱃살을 없애는 건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선택과 지속이 문제라는 걸 기억하세요. 제 진료실 한편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어요. 지방은 단순히 식사 때문만은 아니다. 이건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얻은 결론이기도 해요. 그리고 오늘은 그 중에서도 복부 지방의 또 다른 주범인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이 두 가지는 우리의 호르몬 체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거든요. 자, 먼저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건 생존을 위한 매우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몸이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때 코르티솔은 에너지를 저장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 에너지, 바로 지방입니다. 문제는 그 지방이 주로 복부에 쌓인다는 점입니다. 폐경기 이후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도 더 민감해져요. 즉, 더 쉽게 긴장하고 더 오래 불안을 끌고 간다는 말이죠. 코르티솔이 자주, 오래 분비될수록 복부 지방은 더 잘 쌓이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완전히 생리학적인 작용이에요. 게다가 코르티솔은 인슐린 분비에도 영향을 주는데 이게 또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요. 인슐린 수치가 자주 올라가면 지방 분해는 억제되고 지방 축적은 더 빨라집니다. 결국 우리가 아무리 적게 먹고 운동을 해도 스트레스가 극심하다면 뱃살이 줄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건가요? 하고 묻고 싶어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수면의 중요성이 함께 떠오릅니다. 잠을 못 자면 코르티솔이 아침부터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요. 그리고 이건 하루 종일 지방 저장 모드로 몸을 몰아넣게 됩니다. 특히 수면이 6시간 이하로 줄어들면 복부 중심의 지방 축적이 현저하게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저도 한때는 잠을 잘 못 잤어요. 새벽 3시쯤 깨면 다시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기만 했죠. 그런 밤이 계속되면 낮에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식욕은 오히려 더 강해져요. 뭔가 짭짤한 과자나 달달한 음식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식습관이 무너지고 결국 복부 지방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닙니다. 몸의 회복, 호르몬 재조정, 감정의 안정 모두가 수면을 통해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려고 했습니다. 스마트폰은 최소 30분 전에는 꺼두고 침실 조명도 낮춥니다. 그리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며 몸을 이완시킵니다. 요즘엔 디지털 디톡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저는 하루에 20분 핸드폰을 멀리하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요. 뇌가 멈춰야 몸도 멈출 수 있거든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결국 코르티솔 수치를 조절하고 몸을 지방 저장 모드에서 벗어나게 도와줍니다. 중요한 건 내가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거나 완벽히 자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절하고 회복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폐경기 이후 우리는 새로운 리듬을 배워야 해요. 그리고 그 리듬 속에서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복부 지방을 줄여가는 것이 진짜 해법이 될 수 있어요. 지방은 단순히 음식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생각, 감정, 수면의 질, 일상의 리듬,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 호르몬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뱃살이 줄지 않는다고 자책하기보다는
오늘 밤 단 10분이라도 조용히 눈을 감고 몸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지금 괜찮아. 나 잘하고 있어. 저는 한동안 칼로리 계산에 집착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침엔 200칼로리, 점심은 350, 저녁은 무조건 300 이하. 매일 계산기를 두드리며 하루 총 섭취량을 900칼로리 언저리로 맞췄죠. 그런데 그렇게 몇 주를 지냈는데도 뱃살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부풀어 올랐어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먹는 양이 문제가 아니라 먹는 질이 문제였구나. 우리는 종종 숫자에 너무 의존해요. 칼로리는 단지 에너지의 양일 뿐인데 말이죠. 하지만 어떤 음식을 통해 그 칼로리를 섭취하느냐에 따라 우리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 300칼로리를 초콜릿바에서 섭취할 때와 삶은 달걀, 견과류, 채소에서 섭취할 때 혈당 반응과 인슐린 분비는 전혀 다릅니다. 폐경기 이후 우리 몸은 특히 당에 민감해져요.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단순당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그에 따라 인슐린이 과다 분비돼요. 인슐린은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라고 명령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런 식단은 복부 지방을 더 빠르게 늘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식단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어요. 우선 흰쌀밥 대신 현미나 귀리를 섞어 먹고 빵은 통밀로, 당분이 높은 과일은 소량으로 조절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변화는 단백질의 질을 높이는 것이었어요. 소고기 대신 닭가슴살, 가공육 대신 생선을, 유제품은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로 바꿨어요. 이러한 식단이 처음엔 다소 심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몸이 가볍고 위장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식사 후 졸림이 줄고 변비가 사라지고 피부가 한결 맑아졌죠. 그러자 저도 모르게 이제야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구나 싶었어요. 단백질 이야기 조금 더 해볼게요. 폐경기 이후에는 단백질을 더 의식적으로 섭취해야 해요. 왜냐하면 호르몬 변화로 인해 근육 합성이 떨어지고 몸은 자연스럽게 지방을 선호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포만감도 길어지고 근육 유지에도 도움이 되며 무엇보다 체내 인슐린 반응도 안정돼요. 이 모든 게 복부 지방 관리에 직결되죠. 그리고 하나 더, 식물성 섬유소를 빼놓을 수 없어요. 식이섬유는 장 건강과 대사 건강 모두에 중요하죠. 변비 예방은 물론 장내 유익균의 활동을 도와 지방 흡수를 억제하고 염증 수치를 낮춰줍니다. 저 같은 경우 매일 아침 사과 반 개와 요거트를 먹고 점심엔 삶은 브로콜리나 오이, 저녁엔 된장국에 다시마나 버섯을 넣어 먹는 습관을 들였어요. 그리고 가끔 이런 질문을 받아요. 선생님, 이건 먹어도 되나요? 그럴 땐 이렇게 말씀드려요. 당신이 먹는 그 음식이 몸속에서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상상해 보세요. 과자는 혈당을 출렁이게 하고 피자 한 조각은 장시간 지방 저장 모드를 자극할 수 있어요. 반면 정성 들인 채소 수프 한 그릇은 몸을 이완시키고 소화기관을 정돈해주죠. 결국 음식은 단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에 어떻게 지내고 싶은지를 묻는 방식이에요. 먹는다는 건 결국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은 숫자가 아니라 감각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믿어요. 몸이 원하는 영양소를 주고 뇌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복부 중심 체형의 흐름을 부드럽게 되돌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안티에이징 전략 아닐까요? 어느 날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온 환자 한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전 그냥 이제 포기했어요. 나이 들면 다 그렇다잖아요. 배 나오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이 조금 아팠어요. 물론 이해는 해요. 폐경 이후 몸의 변화는 너무나 복잡하고 때론 원인을 알기도 전에 결과부터 마주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분께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방향은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 복부 지방이 늘어나는 것은 단지 겉모습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건 내 몸이 이제 다른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그 리듬은 결코 무작정 나빠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저는 이 시기를 재조정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시계의 초침을 조용히 다시 맞추는 것처럼요. 우리 몸은 정말 신기하게도
작은 변화에도 반응해요. 매일 아침 10분 일찍 일어나 햇볕을 쬐는 것, 자기 전 스트레칭을 3분만 하는 것, 정제된 음식 대신 하나의 신선한 재료를 택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 중심을 되찾는 과정이에요. 저는 요즘 하루를 이렇게 시작해요. 커피를 내리면서 거실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쉬어요. 뱃속 깊숙이 공기를 넣었다가 천천히 내쉬는 동안 복부 근육이 당겨지는 걸 느끼죠. 그 간단한 행위가 저에겐 마치 몸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되어 주었어요. 잘 지내고 있니?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 그런 질문들이요. 복부 중심 체형으로 변하는 것은 단지 굵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다시 세우는 것일 수 있어요. 과거에는 엉덩이와 허벅지가 나의 균형점이었다면 이제는 복부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중심은 단단하고 안정되며 나를 지탱해주는 기둥이 될 수도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나 자신을 돌볼 수 있다는 자각이에요. 저는 종종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괜찮아. 오늘도 충분히 잘했어. 그 말이 처음엔 조금 어색하고 멋쩍었지만 반복할수록 진심이 되어 가더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실천과 부드러운 확신이에요. 저는 평생 수많은 여성들의 얼굴과 몸, 변화를 보아왔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진짜 아름다움은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는 것이라는 거려. 폐경기는 몸의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균형을 맞이할 기회입니다. 다시 내 중심을 찾고 새로운 리듬을 배우고 나답게 살아가는 연습이죠. 복부 지방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거예요. 너무 괴로울 필요도 급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건 방향이고 속도는 내 몸이 정해줄 거예요. 오늘도 거울 앞에 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멋지고 이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워요. 긴 밤 동안 저와 함께 걸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단순한 체형 변화 이상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폐경기 이후 늘어나는 복부 지방은 단지 나이의 탓도 게으름의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정직한 메시지, 호르몬 변화와 근육 손실, 수면의 질, 식단의 본질, 그리고 감정과 스트레스의 총합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숫자보다 느낌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중계보다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을 걸고 음식의 칼로리보다 그 음식이 내 몸에 어떤 울림을 주는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었죠. 몸은 변하고 있지만 그 변화의 속도와 방향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서 복부의 온기를 느끼고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우리는 오늘도 중심을 세워갑니다. 거창한 목표보다 중요한 것은 작은 실천이다. 오늘도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완전히 릴렉스하기 전에 이 영상이 유익하거나 편안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정말 그럴 가치가 있다고 느끼신다면요. 그리고 댓글로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현재 몇 시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세계 다양한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는 게 정말 기쁨이거든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이 조용한 중심에서 조용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세요.